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조지아주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와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는 외국 기업 전문가들의 입국을 원활하게 할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내일 열리는 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IMF는 내년 미국의 경제성장률을 2.1%로 내다봤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장기화되면서 미 전국 주요 공항의 항공 관제 인력 부족 사태로 이착륙이 일시 중단되는 큰 차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셧다운 사태로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미군 장병을 위해 거액을 기부한 트럼프 대통령의 친구의 정체가 재벌 멜런가의 상속자 티머시 멜런으로 밝혀진 가운데 이 기부금을 둘러싸고 적절성 및 합법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퀸즈 YWCA 강당에서 제3회 김치축제가 개최돼 세대와 인종을 아우르는 지역사회 화합의 장이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조지아주에서 발생했던 현대차 LG 에너지 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와 관련해 자신은 한국인 노동자 추방에 반대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기업들이 복잡한 기술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자국 전문가를 함께 데려와야 한다며 미국 내 외국인 기술자 입국 절차를 개선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비자 제도 개선이 쉽지 않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으로 향하는 전용기 에어포스1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달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노동자들을 구금한 사태와 관련해 나는 그들의 구금에 대해 매우 반대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이들 한국인 노동자들은 매우 복잡하고 정교한 기계와 장비를 다루는 전문가들로 공장 설립 초기 단계에는 당연히 본국 인력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며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이라면 일정 기간 자국의 기술자를 데려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9월 연방이민당국은 현대차와 LG 에너지 솔루션이 합작해 건설 중인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을 급습해 B1 비자나 무비자로 입국한 한국인 노동자 300여 명을 불법 체류자로 간주해 구금했습니다. 이들은 한미 정부 간 협상을 통해 일주일 만에 석방됐지만 사태 이후 한국 내 반미 정서가 확산됐고 양국 간 비자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기업이 기술과 투자를 가져오는 것을 환영하지만 그들이 전문가를 동반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를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비자 신설 여부나 입법 절차 등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비자 관련 제도 개선은 쉽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앨런 올 이민 전문 변호사는 미국에서 지난 30년간 실질적인 이민 개혁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한미 양국의 워킹그룹 협의는 외교적 조치에 불과하고 근본적인 해법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의 입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연방의회에서는 현재 한국인 전문직 비자 신설을 골자로 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돼 있는 상태입니다. 공화당의 영김 의원은 연간 15,000개의 한국인 전용 전문직 비자인 E4 발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주당 탐수오지 의원도 호주 전문직 비자 E3에 한국을 추가하는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이민법의 문제가 아니라 공급망 안정 그리고 동맹국 간 신뢰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미국 정부가 최소한 한국과 일본, 독일 등 주요 동맹국에는 보다 유연한 비자 정책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오는 28일에서 29일 열릴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내 추가 인하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IMF는 내년 미국 경제 성장률을 2.1%로 내다봤습니다. 신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경제학자 117명 가운데 115명이 금리 인하를 예상했고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3.75%에서
4% 수준까지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추가 인하 기대감은 한 달 전만 해도 한 차례 인하에 그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높아진 것입니다. 연준은 지난달에도 9개월 만에 0.25%포인트 인하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고용시장 둔화 위험을 우선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제롬 파월 의장 역시 최근 여러 차례 고용시장 안정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다만 12월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은 한 달 전보다 낮아져 경제학자 71%가 연내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한편 국제통화기금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2%로 소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미국 경제는 올해 2%, 내년에는 2.1%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영향이 당초 우려했던 수준보다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입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며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미 전역 주요 공항 곳곳에서 항공 관제 인력 부족 사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일부 공항에서는 일시적으로 이착륙이 중단되는 등 항공편 운항 차질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미 전역 항공 운항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연방항공청에 따르면 지난 26일 LA 국제공항에서 항공 관제 인력 부족으로 인해 한때 이착륙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조치는 이날 오전 8시 45분경부터 약 2시간 가까이 이어졌으며 오클랜드행 항공편을 포함한 일부 출발편이 지연됐습니다. 이로 인해 남가주 지역 공항 이용객들은 평균 49분, 일부 항공편은 최대 87분까지 대기해야 했습니다. 연방항공청은 피닉스, 휴스턴, 샌디에이고 등 주요 공항에서도 이미 관제 인력난으로 인한 운항 지연이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부 및 남부만의 일이 아닙니다. 뉴저지 뉴어크 리버티 국제공항의 경우 현재 상당수 관제사들이 급여를 받지 못한 채 근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뉴저지 뉴악 국제공항에서 지난 주말 하루에만 500건이 넘는 항공편 지연이 보고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관제 인력 부족이 장기화될 경우 최대 명절 중 하나로 꼽히는 추수감사절 등 연휴 시즌 대규모 항공 대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인력 보강과 안전 점검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현장 관제사들은 아무런 보상 없이 초과 근무를 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정부의 조속한 예산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로 미군 급여 지급이 차질을 빚자 군 장병을 위해 거액을 기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친구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정체가 드러난 인물은 미 재벌 멜론가의 상속자 티모시 멜론입니다. 이 기부금을 둘러싸고 합법성 논란과 함께 사비로 군인의 급여를 주는 것에 대한 적절성을 두고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신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타임즈는 최근 미 국방부에 1억 3천만 달러, 하나로 약 1,900억 원을 익명으로 내놓으니가 멜론 가문의 상속자 티모시 멜론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두고 애국적인 친구의 기부라고 소개했지만 당시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멜론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지지 슈퍼팩에 5천만 달러를 지원했고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의 대선 운동과 반백신 단체에도 자금을 낸 바 있습니다. 멜론 가문은 철도와 금융업으로 부를 축적했으며 약 141조 달러 규모의 자산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기부의 합법성입니다. 민간 기부로 군인 급여를 충당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가 배정된 예산을 초과해 민간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반적자법에 위배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미군 현역 병력이 130만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기부금이 병사 1인당 약 100달러에 불과해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의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은 익명의 기부가 군대 운영에 영향을 줄 경우 외국 세력의 개입 가능성까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멜론의 기부금을 군인들의 급여와 복리 후생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수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적 근거는 임무 중 부상이나 질병을 겪은 군인 군무원을 지원하기 위한 일반 기부금 수령 권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멜론은 전 재무장관 앤드류 멜론의 손자로
거액의 정치 자금을 후원하면서도 언론 노출을 피해 은둔형 억만장자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부를 계기로 그의 존재와 정치적 성향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지난 토요일 한국의 대표 음식인 김치를 주제로 한 특별한 축제가 퀸즈 YWCA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 김치 축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세대와 인종을 아우르는 지역사회 화합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 이웃이 한데 모여 웃음꽃을 피우며 한국 문화를 체험한 뜻깊은 현장, 신영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강사의 안내에 따라 절인 배추에 고춧가루와 마늘, 젓갈이 정성껏 버무려집니다. 배춧잎 사이사이로 붉은 양념이 스며들자 강당은 이내 매콤하면서도 깊은 김치 향으로 가득 찹니다. 참가자들은 서툰 솜씨지만 진지하게 양념을 넣으며 배추 속을 채우는 데 열중합니다. 아이들은 생소한 재료를 만지며 호기심 가득한 눈빛을 보였고 어른들은 그런 아이들을 도우며 함께 김치를 완성해 나갑니다. 처음 해보는 경험에 참가자들의 얼굴에는 내내 웃음꽃이 떠나질 않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퀸즈 YWCA 김치축제. 다양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온 퀸즈 YWCA는 이 축제를 열어 이웃들이 한국의 전통 음식인 김치를 직접 만들며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교류하는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 한국 음식들이 굉장히 유명해지고 사람들의 관심이 있었잖아요. 저희가 항상 이 김치 페스티벌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더 호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K-푸드라는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고 또 이 김치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을 때 제대로 된 김치 어떻게 만드는지 그런 것들을 배우고 함께 나누고 그 문화 가치를 같이 체험하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김장 만들기를 하고 또 수육이랑 밥이랑 같이 나눠서 먹는 거 그런 것들도 다 경험하려고 지금 다 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보니까 가족끼리 와서 엄마 아빠랑 아이들이 하는 그런 모습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런 것들을 배워가고 또 다른 문화에 대해서도 배우는 그런 모습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Y에서는 우리의 문화를 전체적으로 다른 분들에게 타 문화에게서도 배워가고 서로 나누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자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날 김치체험 행사는 오전 11시와 오후 1시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가족 단위는 물론 친구, 지인과 함께 김치 담그기에 도전한 참가자들은 한국의 전통 음식을 직접 만들어 본 것이 처음이라며 김치 담그기를 통해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이웃과 함께해서 더욱 뜻깊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자녀에게 김치 만드는 과정을 알려주고 싶어 행사에 참가했다는 부모도 많았습니다. To support the YWCA and all of the terrific work that they do with the community and to introduce the kids to how kimchi is made. 김치 만들기 체험 후에는 김치와 함께 수육을 곁들여 맛보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또한 축제장 한쪽에서는 한국 전통 공연이 펼쳐져 흥을 더했으며 주민들을 위한 무료 서비스와 지역 프로그램 안내 부스도 운영돼 알찬 정보가 전달되기도 했습니다. 김치 축제를 통해 다양한 이웃들이 한자리에 모였고 이날 참가자들은 자연스럽게 서로를 이해하고 문화를 나누며 가까워졌습니다. 김치를 만드는 체험을 넘어 지역사회가 하나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세대와 인종을 아우른 화합의 장이 된 이날 김치축제는 이제 주민들이 기다리는 지역의 문화 행사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지난 19일 새벽 2시 30분 조지아주 기넷 카운티의 해롤드 치킨의 나이스바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48살 리몬 카터가 계산서를 두고 직원과 언쟁을 벌인 뒤 식당을 나갔습니다. 잠시 후 그는 차량에서 맥 11 기관단 총을 꺼내 식당 유리문과 창문을 향해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당시 식당은 문을 닫은 상태였지만 직원 10명이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식당 주인 보비 로빈스는 총알이 한 발만 빗나갔어도 생명을 잃을 뻔했다며 아무도 다치지 않은 것이 그저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카터를 중범죄자 총기 소지 위반, 중범죄 폭행, 드라이브 바이 슈팅 등 혐의로 기소했으며 그는 보석 없이 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함께 있던 여성 35살 엘리샤 에이머스도 범행 후 도주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현재 총기 입수 경로와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 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동 가능성을 강하게 내비치며 이를 위해 한국 방문 일정을 연장하고 북한으로 건너갈 수도 있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27일 AFP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그가 원한다면 만나고 싶다며 한국이 아시아 순방국 마지막 국가임을 언급하고 내가 한국에 있을 것이므로 일정 연장은 매우 간단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부터 30일까지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한국에 머무를 예정입니다. 그는 내가 한국에 있으니 바로 그쪽으로 갈 수도 있다고 언급하며 북한을 직접 방문할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이번 순방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만남에 100% 열려있다고 밝혀왔습니다. 북한의 공식적인 응답은 아직 없지만 미국 측이 30일 김해공항 활주로 사용을 급히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북 정상 간의 만남 성사 가능성에 대한 관측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조기 투표가 지난 25일 시작된 가운데 뉴욕시에서는 첫날에만 약 8만여 명이 투표에 참여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투표 참여자는 총 7만 9,409명으로 4년 전 같은 날 기록인 약 15,000여 명 대비 무려 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맨해튼 2만 4천여 표, 브루클린 2만 2천여 표, 퀸즈 1만 9천여 표, 브롱스 7,700여 표, 스테이튼 아일랜드 6,400여 표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이번 예비선거 전체 투표율은 약 190만 명에 이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처럼 초반부터 대거 몰린 유권자들의 투표 행렬이 향후 본선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MTA는 오는 27일부터 11월 21일까지 약 4주간 7번 전철 급행열차 운행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맨해튼과 퀸즈 플러싱 구간 양방향 모두에 적용됩니다. 급행열차가 멈추는 시간은 평일 출퇴근 시간대 오전 6시부터 10시, 오후 4시부터 8시까지입니다. MTA는 이번 급행열차 운행 중단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시간대에 일반 열차 운행 편수를 늘려 보완할 계획입니다. 이번 공사는 2022년부터 진행 중인 7번 노선 개선 사업의 일부로 노후화된 선로 교체가 핵심입니다. 7번 전철은 뉴욕에서 가장 혼잡한 노선 가운데 하나로 평일 퀸즈 플러싱에만 하루 5만 명이 넘는 승객이 이 노선과 20개 버스로 환승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